예, 네, 김종민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감사원이 이제 감독부잖아요, 감독부. 또 우리가 이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있는데, 굳이 만약에 사부라고 한다면 감독부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로마 때도 보면 이 감독 기능이라고 하는 게 약간의 기존에 있는 이런 사법 집행이나 입법 기능, 대의 기능과는 별개로 존재해 왔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제 청와대 대통령 권력이 워낙 셌으니까 청와대가 모든 이제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어떻게 보면 장악한 상태에서 감시도 하고 일정하게 선을 못 넘게 관리도 하고 또 정권의 입맛에 맞게 또 이제 기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 청와대의 그런 이제 권력의 하나의 수단으로 국정원 같은 기관이 또 있었잖아요. 그 청와대와 국정원이 딱 이게 자리 잡으면서 사실상 이게 감독 기능을 한 셈입니다. 물론 정권을 유지를 위해서 한 목적을 갖고 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민주화가 되면서 거의 없어졌잖아요, 이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이게 입법, 사법, 행정, 감독 이런 현장의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이 다 분산되는 추세가 지금 이제 오래됐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이 권한이 이렇게 분산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위임 권력인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자가 권력의 주인이 돼버리는, 너무 이미 재량권이 너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개혁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에 대한, 결국 판사나 검사가 알아서 다 하는 게 원래 우리 헌법적으로 맞는데, 그래도 판사 검사한테 권한을 줬더니 또 판사 검사가 개인적인 자기 성향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자기 인간관계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은 좀 이게 이 감독체계가 감사원도 있고 뭐 괜찮은데, 지금은 사법집행, 사실은 우리 감사원도 그런 의미에서 사법집행하고 약간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게 조사, 사법 영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누구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감독을 받으면 권한을 침해받는 요소가 있어서 사실상 이런 이제 감독 기능들이 좀 소홀하거든요. 그 이제 감찰도 알아서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체 감찰이라는 게 좀 잘 안 되고 유명무실해져요. 그 감사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이제 국정감사하고 자체감사 딱 두 가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감사원도 약간 일종의 이제 그런 조사 사법 기능에 해당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외국 예를 보니까 영국은 의회 공공회계위원회에서 이 독립된 외부 감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감사원 업무 성과나 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하는 이 작업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노르웨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의회가 지정한 외부 회계법인 등에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독립 감사관실을 둬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합니다. 캐나다는 이제 의회 재정위원회에서 아예 감사를 별도로 실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약하잖아요. 좀 뭐 아주 기본적인 정도니까 본격적인 감사 기능은 자체 감사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검찰도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여론의 비판을 받고 하면서 뭐 이제 그 뭐 공수처 같은 게 만들어진 거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게 새로 제도적인 어떤 고민이 나온 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기관이든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내부 감사로만 가지고는 저는 계속 이런 불신의 벽을 이거를 깰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기관한테 안 좋아요.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도 비록 감사원이 감독하는 조직이지만 그 감독의 중요성을 워낙 잘 알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하는 감독과 감사가 아닌 그런 외부의 적절한 감사를 제도화하는 거, 이게 이제 국정감사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걸 한번 고민해 주십사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 막 감사원 하면 우리 감사원장 또 무슨 탄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그래서 우리 뜻 아니시죠. 감사원장님께서 예. 제 그 주장의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죠. 예,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하고 좀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민주적인 큰 시대의 흐름, 예. 여기에서 감사원도 보다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려면 이런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한번 국회하고 한번 뭐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해외 공간 감사를 코로나19 때문에 실지 감사를 이제 중단하셨잖아요. 못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번에 외통위를 보면 재외 공간에 대해 화상 국정 감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수혁 대사가 발언한 것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다행히 이제 올해 내년에 좀 잠잠해지면 좋은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이제 본격 비대면 사회로 간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하는 판이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 실지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 이것도 좀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좀 고민을 좀 하신 게 있나요? 지금 뭐 첫 해라서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해외 재외 공간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이 상태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언제 또 이게 재발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플랜 B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저희들이 제도적 대안을 한번 연구를 예, 해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예. 시범 실시라도 해봐야 예.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언론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가서 실제 계약서류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